그 배진시 작가님께서 운영하시는 몽쌤 책방 유튜브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말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제가 책에 대한 강의를 좀 목소리만 좀 녹음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일정 나이가 딱 되자 갑자기 부끄러움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이에는 더 이상 말을 못하거나 내가 뭘 그렇게 배웠겠어? 우리 때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얼굴도 이제 어떻게 생겨도 젊은 나이와 다르니까 그냥 얼굴을 어느 날 그냥 덜컥 내고요. 그것도 몰랐어요. 혼자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유튜브 뒤적뒤적 해가지고 독학을 해서 핸드폰 하나 켜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만난 작가님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작가님을 만날 수 있구나. 유튜브를 하니까. 예, 그 재미로 아주 너무 감사하게 중년에 그 용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중년 같지 않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소년 30대라고 해도 이렇게 네, 조명 없으면 근데 너무 그냥 무슨 아나운서 같이 진행 진짜 잘하시고 저희도 출연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또 그냥 이 작가님을 보면 초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먼저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먼저 여쭤볼 때도 있고 연락이 올 때도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제 이름이 진시가요. 참된 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그 시가 이제 글씨자예요. 말씀 언변에. 그래서 참된 시를 쓰라고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김진수 선생님의 초등 동시 쓰기에 힘이라는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와, 이 작가님 아이들한테 어떻게 시를 쓰게 하셨지? 그리고 보니까 너무 다양한 내용, 그리고 요즘 트렌드 이렇게 되게 젊으시잖아요. 거의 막 20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젊은 분의 어떤 새로운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너무 제가 수업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정선혜 작가님이 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또 김시온, 김하원 작가님까지 너무 그 어린 작가님. 그래서 그 표본이 돼서 저희도 아이들한테 여기 봐라 이렇게 책을 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도 책 써보고 싶어요 이런 귀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용기를 주셔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제 나이에 제가 그걸 뭐 조회수를 올리고 인기 있는 이런 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것을 지양합니다. 왜냐면 저는 유튜브를 잘 모르는 다루지 못하는 그런 작가님들, 좀 나이 있으신 분들과의 좋은 것을 많이 남기고 싶었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검색을 먼저 하다 보니까 검색이 안 되면 그분의 훌륭한 책들이 많이 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르신들을 사실 모시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을 모시려니 제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애 키워놓고 하고 일단은 찾아오실 수 있는 작가님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저는 작가 백과사전처럼 좀 당장 막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오래오래 남을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개설하게 됐습니다. 작가 백과사전. 저희 컨셉과 너무 좋은 딱 통하는 컨셉입니다. 합방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방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도 너무 좋네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 앞에 소개했던 두 책 말고 또 이번에 또 곧 나온 또 세 번째 책이 있으시다고. 이 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약간 소소한 에피소드 같은 거 어떻게 책이 쓰여졌는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8월 달에 출간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1교정이 끝난 상태고요. 이것은 역사소설이에요. 기존의 역사소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역사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그냥 이웃집 이야기처럼 썼어요. 저 아줌마 왜 저렇게 됐지? 왜 여기 이렇게 사시지? 분당에는 어떻게 오게 됐지? 목동 아파트에는 왜 아파트가 들어선 거야?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 뭐 그런 이야기들. 강남에 저 건물은 어떻게 올린 거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파헤쳐서 7, 80년대에는 정말 사소한
정보 하나로 부와 가난이 극과 극으로 갈린 시대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과 제가 어른이 돼서 배운 것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의 시선으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 역사 소설에서.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 소설인데 60년대부터 2020년까지 너희들을 왜 부모가 그렇게 공부시키는지 그 이유도 나와 있어요. 왜냐면 공부를 성공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겪은 부모가 그 자녀를 또 공부를 시키는 거고 그럼 그 부모의 부모는 왜 공부를 시켰을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모의 부모는 어떻게 됐을까? 예, 그 이야기 할아버지부터 쭉 이제 증손주까지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옆집 이야기처럼 또 썼고 엉뚱한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재밌겠어요. 네. 저의 책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힘들었어 이런 소설은 좀 있어요. 뭐 이렇게 왜냐면 힘들었던 일을 겪어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신 책들은 있는데 제 책은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이 얽혀서 살고 있는 그 서울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X세대예요, 나름 그래도. 그래서 X세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뭐 서울 방송이 어떻게 개국을 했는지 한쪽에서는 그 2002 월드컵 때만 해도 어떤 사건과 두 사건이 맞물려 있었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묵혔던 그 사건 아세요, 혹시? 그 미군 차 지나갈 때 중학생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엮여갔고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분이 어떻게 됐고 뭐 그 얘기를 뭐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빼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리를 건너다가 뭐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고 IMF가 터진 이후에 그런데 그것들이 역사를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이 이웃집 사람은 삼풍백화점 때 딸을 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둘이 엮였는지, 교차되는지, 그리고 이 집 딸이랑 이 남자가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파트 값이 갑자기 변동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결혼이 깨졌는지. 그러니까 현실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웃집 이야기처럼 쓴 거예요. 예, 또 제사를 지내는 첫 시대에 기독교 문화와 한 집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과 후 사이에 그 사이에 있었던 가족들이 어떤 갈등이 있었고 뭐 이런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정확한 역사적인 맥락을 주석을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옆집 얘기처럼 또 엉뚱하게 제가 이제 이상한 질문을 또 많이 합니다. 너무나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다 이제 TMI는 할 수 없고 8월에 곧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꼭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인 빼고 다 읽으셔도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지인을 딱 콕 집어서 그분 이야기의 시작은 함석헌 장준하 선생님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준하 선생님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머리에 총을 맞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무덤에 이제 묻혔으니 그 무덤을 파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몇십 년 동안 그 진상 규명을 못 하고 있다가 강남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묘가 파헤쳐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 유골을 발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에 정확히 이제 총상이 있었고 총을 맞아 죽는다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공원 묘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원 묘원을 찾아가는 것에서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시작부터 엄청 쫄깃쫄깃한. 느낌이 드라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반장처럼.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기대되는데요? 약간 뭐로 제작될 가능성 있지 않나요? 한 연출가 분께서 뭐 연락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죠.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너무 되게 짠하면서도 우리가 좀 꼭 알아야 필요한. 되는 그런 내용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담겨져 있어갖고
그리고 이 이야기도 슬프다, 심각하다 이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모르는 손자와 입양 갔던 손자와 할머니가 키웠던 아이예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와 사이에서 에피소드가 탄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뜻깊었던 것이 프랑스는 식사 예절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아이가 이제 벌벌 손을 떨면서 늘 먹다가 할머니가 밥상에 앉아서 김치 쭉 찢어져서 맞아. 네. 손에 덜컥 넣어줬을 때 묵으라. 그 이상한 느낌? 네, 음.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상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T 아니고 F인데. 완전 F 제목이신데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그 사실. 역사가 없으면은 또 제가 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흠뻑 빠졌던 것 같아요. 그냥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중간중간에 막 들어가니까 야. 이랬구나? 슬프지만 정신 차리고 또 자기 갈 길을 꿋꿋하게 살아나가고 걸어나가야지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담담하게 할머니 안녕 하고 또 떠납니다.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어. 맞아. 네, 작가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앞으로의 혹시 비전이나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 하루하루 재밌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 예,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점점 쉽지 않아요. 웃으면서 살고 싶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재밌게 살고 싶고 그리고 또 어려운 친구들 연락 주면 무료로 논술지도 언제든지 초중고 해드릴 테니까 두려워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제 꿈은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좋은 어른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꿈은 꿔도 되잖아요. 내가 먼저 겪었던 조금 네. 힘든 일들 내 어린 세대가 네. 내가 위로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고 계획입니다. 이미 느낌은 좋은 어른이시고 그러니까요. 아, 이러다가 삶으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애들이 보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인터뷰를 해주신 우리 배지지 작가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천사 같은 정선혜 작가님, 그리고 장군 같은 김진수 작가님, 예,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 감사해요. 부부 작가의 세계. 감사합니다. 내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